안녕하세요. 미슈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 6월 9일 모의고사 오답률 1위 문제부터 3위 문제까지 같이 풀이할 거고요. 우선은 오답률 1위 문제 31번부터 같이 볼게요. 31번 문제는 빈칸 문제였고요. 빈칸이 들어가 있는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봅시다. 빈칸은 맨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우선 빈칸 내용부터 정리해볼까? All of a sudden, 갑자기 we must face the possibility. 우리는 가능성에 직면을 해야 한다. 어떤 가능성이냐? that부터 빈칸이 들어가 있는 끝까지 앞에 있는 가능성 수식해줍니다. That our ability,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이죠? To be creative, 창의적이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은 is not 빈칸, 빈칸이 아니다. 라는 가능성에 직면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창의력이 빈칸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창의력은 뭐가 아닐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읽어야겠죠.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빈칸 앞에 not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빈칸 앞에 not과 같은 부정어구가 붙어 있으면 항상 거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구하고 합쳐가지고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그거를 고려하면서 빈칸에 들어가는 선지를 답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문장부터 쭉 봅시다. Creativity is a skill. 창의성은 능력이다. 어떤 능력? 위부터 human까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채로 앞에 있는 skill, 능력 수식해주고 있어요. 어떤 능력? We usually consider uniquely human. 우리가 주로 독특하게 인간에게만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능력이래요. 자, 일단 이 글의 소재 가져갈 수 있네. 바로 창의성이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만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능력입니다. For all of human history, 인간 역사상을 통틀어서 we have been the most creative beings on earth. 우린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존재들이었다. 인간보다 더 창의적인 존재가 있을까? 뒤에 이어진 내용 볼까요? Birds can make their nests. 새들은 그들의 둥지를 만들 수 있고 ants can make their hills. 개미들은 그들의 언덕을 만들 수가 있고 개미집이죠. 그런데 하지만 no other species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들도 comes close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대요. To the level of creativity 창의성의 수준에 어떤 창의성 수준이냐 뒤에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채로 앞에 있는 창의성 수식해줍니다. We humans display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성의 수준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종은 아무도 없다. 그죠? 새들이나 개미들도 약간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가지고 자신들의 둥지나 집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내부의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거를 각기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인간만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however 그렇지만 이거 등장하면서부터는 뒤에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봅시다. Just in the last decade 지난 10년 동안에 We have acquired ability. 우리는 어떤 능력을 얻었대요. 어떤 능력인지 뒤에 to 부정사구가 수식하고 있네요. To do amazing things with computers.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지고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게 어떤 것들인지 뒤에 예시를 들어줍니다. Like developing robots. 로봇들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그러면 로봇을 개발하고 뭔가 컴퓨터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창의성이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다라는 사실에도 변화가 오게 된 것 같아요.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of the 2010s. 자, 2010년대에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가 주로 AI라고 부르는 거죠. AI의 붐, 인공지능의 붐이 오면서 computers can now recognize faces. 컴퓨터는 이제 얼굴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Translate languages, 언어를 번역할 수도 있고요. Take calls for you, 너를 위해서 전화를 받아줄 수도 있고요. Write poems, 시를 쓸 수도 있고요. And beat players, 선수들을 격파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에서요. 이세돌과 AI의 경쟁 기억나시죠? 지금 AI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쭉 나열시켜 놨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나열된 부분들을 빠르게 읽으시면서 공통점만 찾아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열된 일들의 공통점이 뭐죠? 원래 인간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인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AI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창의성은 인간만의 능력이 아니게 된 거지. 이제 창의성에 조금 위협이 받게 된 거예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었다는 것에 위협이 받게 된 거야. 뒤에 콤마 찍고 to name a few things 라고 이어진 투부정사구는 몇 가지 것들을 열거하자면 이라는 투부정사구 부사적 용법에 조건 달아주는 표현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열거된 사항들 우리 쭉 읽어봤고 그러면 맨 마지막 문장 빈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우리의 창의력은 빈칸이 아니다.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AI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1번 unrivaled. rival이 뭐예요? 경쟁 상대죠. 근데 un이 붙었으니까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지. unrivaled 경쟁 상대가 없는 천하무적의 이런 뜻인데 요거를 빈칸 자리에 넣는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창의력은 경쟁 상대가 없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 상대가 있다는 거지. 경쟁 상대 누구였죠? AI. 정답은 1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 3, 4, 5도 한번 뜻만 정리해 봅시다. learned 학습된, universal 보편적인, ignored 무시되는, challenge 도전받는. 뜻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지금 31번 문제와 관련하여 가지고 빈칸을 풀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부정과 부정이 만나게 됐을 때는 빈칸에 들어가는 의미 파악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되는 빈칸 앞에는 부정 어구가 붙어 있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빈칸 자리도 마찬가지로 부정 어구가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플러스가 되죠. 지금도 천하무적이 아니다. 경쟁 상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경쟁 상대가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돌려서 이해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빈칸 앞에 부정 어구가 붙어 있을 때는 생각을 2번 더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의미가 결국에 어떻게 정리될 수가 있는지 그거를 2번 생각하셔야 돼요.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빈칸 앞에 붙여있는 부정 어구를 놓쳐가지고 부정과 부정이 만났을 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좀 힘들었던 학생들 때문에 오답률 1위 문제를 차지하게 된 것 같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창의력은 더 이상 인간만의 능력이 아니다. AI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타났다. 계속해서 오답률 2 문제 42번 문제 볼게요. 42번 문제는 장문 유형이었고요. A부터 E까지 같이 읽으면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Many advertisements 많은 광고들은 cite statistical surveys 통계적인 설문조사를 인용을 한다. 지금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황은 광고고요. 광고에서 통계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인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e should be cautious.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한다. Because 왜냐하면 we usually do not know. 우리는 주로 모르기 때문에 뭐를 모르냐? How these surveys are conducted. 어떻게 이러한 설문조사들이 행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these surveys 이러한 조사들 당연히 광고에서 인용한 통계적인 설문조사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밑줄 친 cautious 괜찮을까요? 괜찮죠.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A는 어법상 문맥상 적절한 낱말의 쓰임이었고요. 계속해서 예시 이어가지고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아마 광고의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줄 거예요. A toothpaste manufacturer, 치약의 공장장은 one said poster, 한 번은 이런 포스터를 걸었다고 하는데 자 어떤 포스터냐 that부터 toothpaste까지 앞에 있는 poster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 대절이죠. 자 뭐라고 말하는 포스터? More than 80% of dentists 80%가 넘는 치과 의사들이 recommend smiley toothpaste 스마일리 치약을 추천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포스터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자, this seems 이것은 뭐인 것 같다. 여기서 얘기하는 this 뭐를 받아주는 거죠? 앞에 문장 전체를 받아준다라고 보면 되겠죠.
80%가 넘는 치과 의사들이 스마일리 치약을 추천한다라는 이 말이 뭐인 것 같다. To say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대요. that 이하 that부터 brands까지 하나로 묶어줍니다. That most dentists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prefer smiley toothpaste to other brands. 여기서 한 가지 표현 가져갈 수 있겠네요.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다라는 표현이죠. 다른 브랜드들의 치약보다 스마일리 치약을 더 선호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대요. 지금 밑줄 진 prefer 어떤가요? 앞에서 80%가 넘는 치과 의사들이 추천한다라고 했으니까 선호한다라는 키워드로 이어질 수가 있죠. B도 자연스러운 문맥상 낱말의 쓰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But 하지만 it turns out that 이하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네요. The survey questions 이 설문조사의 질문들이 allowed the dentist to recommend allow 동사 the dentist 목적어 to recommend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온 투부정사구 가져갈 수 있죠. allow라고 하는 동사는 항상 뒤에 to 부정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질문들은 치과 의사들로 하여금 추천하는 것을 허용해줬대요. 뭐를 추천하는 걸? To recommend more than one brand. 한 개 이상의 브랜드를 추천하는 것을 허용해줬대요. 그러니까는 스마일리 치약도 추천해주고 다른 브랜드들의 치약도 추천해주고 설문조사에 등장한 모든 브랜드의 치약 다 추천해도 상관없는 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And 그리고 impact 사실은 another competitor's brand 다른 경쟁자의 브랜드도 was recommended 추천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Just as often as Smiley toothpaste 뭐만큼이나 스마일리 치약만큼이나 자주 추천이 되어졌다고 하네요. 여기서 as 원급 표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설문조사 어떤 설문조사예요? 공정한 설문조사인가요? 제대로 된 설문조사인가요? 그렇지 않죠. No wonder, no wonder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시면은 뭐뭐 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라는 뜻인데 자연스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뭇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표현만 가져갈까요? It is no wonder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강조해주고자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자, 지금도 봅시다. 뭐를 강조하고자 하는지. No wonder, 뭐가 놀랄 일도 아니다. The UK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영국의 광고기준의 위원회가 ruled in 2007년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정한 건 당연한 일이래요. That 뭐라고 규정을 정했냐? The poster was misleading. 여기서 얘기하는 the poster, 스마일리 치약의 포스터겠죠. 이것이 잘못 이끌고 있었다. 라고 규정을 내렸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거 아닌가요? 사실은 80%가 넘는 치과 의사들이 무조건적으로 스마일리 치약만 추천한 게 아니라 다른 치약들도 추천하고 있었으니까 잘못된 정보가 맞죠.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밑줄 친 C는 적절한 낱말의 쓰임입니다. 자, 그리고 it could be no longer be displayed. 여기서 얘기하는 it, 당연히 스마일리 치약의 포스터죠. 이것이 no longer, 더 이상 뭐 될 수가 없다. 더 이상 보여질 수가 없다. 라고 규정이 됐대요. 왜냐, 허위 광고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으니까. 일종의 사기인 거죠. 그 다음 문단 계속 이어서 봅시다. A similar case, 비슷한 사례는 concerns, 여기서 concern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로 쓰였네요. 명사로 쓰이면은 concern, 문제, 우려, 걱정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지금은 동사로 쓰였으니까 뭐뭐와 관련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합시다. 비슷한 사례는 관련이 있다. 뭐하고? A well-known cosmetics firm. 잘 알려진 화장품 회사. 그런데 이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인지 마케팅부터 링크스까지 앞에 있는 회사 수식해주고 있죠. 마케팅, 크림. 어떤 크림을 마케팅한 회사인데요. 어떤 크림인지 또 대절로 수식 들어가고 있죠. 이때의 that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That is supposed to rapidly reduce wrinkles. 빠르게 주름들을 감소시킬 것 같은 그런 크림으로 마케팅을 한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아마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광고와 관련하여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But, 하지만 the only evidence
provided. 여기서 provided 과거 동사 아니고 앞에 있는 주어 the only evidence를 수식해주는 혼자 뒤에 붙어가지고 명사 꾸며주는 과거 분사예요. 제공되어진 유일한 증거는 that 이하라는 것이다. That 76% of 50 women agreed. 50명의 여성들 중에 76%가 동의했다는 것이다. 지금 50명 중에 76% 그러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인가요? 76이라고 하는 숫자만 놓고 보면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애초에 설문조사를 할 때 5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at 이하다. That the evidence is based on just the personal opinions. 이 증거 50명 중에 76%가 이 크림 주름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동의했던 이 증거는 단지 뭐에 기반 두고 있을 뿐이다. 개인적인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이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의견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from a small sample 아주 작은 표본 집단으로부터 도출된 의견이라는 거죠. 50명 아주 작은 집단입니다. with no objective measurement of their skin condition. 근데 뭐도 없이 그들의 피부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도 없이 자신들의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크림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 가지고 50명 중에 76%가 이 크림 괜찮대요 라는 식의 광고를 한 거예요. Furthermore, 게다가 문제점이 더 있나 보죠. We are not told. 우리는 듣지 못했다. 뭐를? How these women were selected. 어떻게 이러한 여성들이 선택이 된 건지. 여기서 50명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회사에 관련 직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가족들일 수도 있고 그런 밀접한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면 당연히 회사에 이득이 가는 쪽으로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객관적인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가 없는 정보라는 거지. Without first information, 그러한 정보들 없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정보들 없이 the evidence provided,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똑같이 provided라고 하는 거 과거 동사가 아니고요. the evidence를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고요. 제공되어진 그 증거는 is pretty much useful, 꽤나 유용하다. 잠깐, 근데 앞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없는 상태였는데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증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쓸모없지. 그래서 정답은 D입니다. 4번 D가 여러분들 42번의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useful, 쓸모없는 이란 뜻의 useless로 바꿔줄게요. 제공되어진 증거는 꽤나 쓸모가 없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such advertisements, 그러한 광고들은 are quite typical, 꽤나 전형적이다 라는 것은 우리 사회 도처에 그런 광고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And 그리고 as consumers, 소비자로서 we just have to use,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한다. 오로지 뭐를? Our own judgment, 우리만의 판단을 사용해야 되고요. And 그리고 지금 avoid라고 하는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 have to 생략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는 피해야 한다. 뭐를? Taking advertising claims, 광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Too seriously, 너무 진지하게. 지금 이 지문의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광고에서의 통계나 설문조사 인용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오답률 3위 문제, 38번 문제 이어서 봅시다. 일단 3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삽입 유형이고요. 주어진 문장부터 먼저 읽으면서 이 주어진 문장의 앞뒤로 어떤 내용이 오면 좋을지 그걸 예상해 봅시다. When the boy learned, 그 소년이 알게 되었을 때 뭐를? That he had misspelled the word, 그가 그 단어의 철자를 잘못 썼다는 걸 알게 됐을 때 he went to the judges, 그는 심사위원들에게 가가지고 and told them, 그들에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와야 될까? 일단 이 소년이 어떤 단어를 잘못 써야 돼요. 단어를 잘못 써야지만이 자기가 잘못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러면 뒤에는 무슨 내용이 올까? 심사위원들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말하고 난 뒤에 결과,
단어를 잘못 썼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지워진 문제 봅시다. Some years ago, 몇 년 전에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스펠링 비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각주가 있어요. 단어 철자 맞히기 대회라고 합니다. 국가적인 단어 철자 맞히기 대회에서. 근데 이 대회는 워싱턴 DC에서 있었대요. 거기서 13-year-old boy, 13살짜리 소년이 was asked, 질문을 받았습니다. To spell, 단어를 쓰는 요구를 받았대요. Echolalia, 에코레리아라고 하면은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이 단어의 의미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콤마 찍고 뒤에 동격으로 이 단어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무튼 에코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적을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잠깐만 보고 갑시다. A word, 어떤 단어 that means 뭐를 의미하죠? A tendency, 경향성이에요. To repeat, 반복을 하는 경향성. Whatever word hears, 어떤 사람이 뭐를 들었던지 간에 그거를 반복해가지고 따라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echolalia 라는 단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상황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1, 2, 3, 4, 5 중에 우리가 앞에서 약간 좀 짐작해봤던 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봅시다. al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he misspelled the word, 그가 단어를 잘못 썼을지라도 the judges misheard him, 얘가 단어를 잘못 썼는데 심사위원들도 얘가 쓴 단어를 잘못 들었대요. 그래서 told him, 그에게 뭐라고 말했죠? He has spelled the word right. 그가 그 단어를 똑바로 적었다고 말했대요. And 그리고 allowed him to advance. 그로 하여금 진급하는 것을 허용해 줬대요. 단어를 잘못 쓴 상황이 지금 바로 등장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주어진 문장 보면서 앞에 잘못 쓴 상황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아마 잘못 썼다고 말하고 난 뒤에 결과라면은 아마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So, 그래서 he was eliminated. 그는 제거되어졌다. From the competition. 그 대회에서. After all, 결국에 그 대회에서 그 경쟁에서 제거되어졌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 썼다는 거를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제거되어지는 결과가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이 지문의 내용 자체는 많이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오답률 3위씩이나 차지하게 된 이유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답이 2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3, 4, 5 중에 답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설마 2번이겠어. 시험장에서 좀 이런 심리 때문에 답을 2번으로 고르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오답률이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으로 나왔지만 마지막까지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Newspaper headlines the next day. 그 다음날의 뉴스페이퍼, 신문의 헤드라인은 called the earnest young man. 이 어린 정직한 남자를 갖다가 뭐라 불렀다. A, B의 구조다 그죠? A를 B라 부른다. 뭐라 불렀죠? Spelling Bee Hero, 단어 철자 맞히기 대회 영웅. 그리고 and his photo appeared, 그의 사진이 등장을 했대요. 어디도 in the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신문사에도 등장을 한 거죠. The judges said,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I had a lot of unease. 내가 정직함을 정말 많이 갖고 있다고. The boy told reporters, 그 소년이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신문사에서 찾아와가지고 인터뷰까지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이제 대회에선 떨어졌지만은 이 정도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He added, 그는 덧붙였어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That part of his motive was, 그의 동기 중에 한 부분은, 여기서 무슨 동기일까요? 솔직하게 나 단어 잘못 썼어요 라고 심사위원한테 가가지고 말을 한 그 동기죠. 그 동기는 뭐였냐? I didn't want to feel like a liar.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다라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굉장히 정직한 소년이다, 그죠? 이 지문은 일화 형식의 지문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재라든지 주제 같은 것들은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간단한 주제만 정리하자면 소년의 정직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년의 정직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화 지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2019 6월 9일 오답률 1위 문제부터 3위 문제까지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